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자,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요.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회동 불참은 확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확정이라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참석 않는 거고요. 예. 좀 실질적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 정부와 담 샀다고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 대화 형식 자체가 5당 대표가 10명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청와대 관계자 합하면은 적어도 13명이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예. 미리 만나가 사진 찍고 악수하고 웃는 낯으로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핵에 대한 총체적인 난국이라든가. 예. 그다음 인사 문제. 그리고 언론 장악 문제. 예. 그다음에 신공안 통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예. 사람들 불러놔놓고 그런 이제 신공안 통치 정국에 대한 캄플라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사람 만나가 웃는 낯으로 사진 찍고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소통한다라는 쇼통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네. 거기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간다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신공안 통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 지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오로지 모든 것을 검찰로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언론사 문제도 이제 검찰은 아닙니다만은 노동부를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 정부 여당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예.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라고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다시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위공직자 공수처요. 예. 공수처. 예. 이렇게 돼가 정말 저는 이 정국을 신공안 정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권에서는 신공안 정국이 아니라 적폐청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예,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전부 다 과거 정부, 예. 과거도 자기들이 싫어했는 과거 정부에 대한 진정하게 그것도 특정인을 예. 구속시키기 위해서 현 정국을 이끌어간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공안 정국이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5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예. 정말 안보 위기를 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아니라 예. 이 신공안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웃는 낯으로 여야가 마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통의 자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요. 그 5자 회동 얘기 좀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로 성격 규정을 하셨지만 예.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했던 그 결과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됐거든요. 좀 성격 파악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예. 실제로 야당이나 이런 분들의 협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 기본적으로 이 안보 위기를 가져온 주범은 김정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위기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는 물론 김정은이가 만들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력의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는 상수로 두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능하지도 않는 운전론이니 그리고 온 자유우방이 동맹이 뭉쳐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데 거기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지금
해가지고 협상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람 빠지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네. 가중시키고 있는 이 근본적인 데서 반성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의원님, 오히려 거기 그리고 또 5당 대표 안에 보면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또 떠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결국 물타기밖에 안 되는 예. 현 난국을 개선하는 것은 이 현재 대화나 협상이나 운전자론이라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성하는 알겠습니다.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물타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건 오히려 전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안보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청와대 5자 회동의 성격이 안보 쪽에 맞춰져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게 두 가지 점. 첫째,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전 여당 시절부터 예,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을 해왔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요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 3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목소리가 대동소이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 본다면 차라리 청와대 5자 회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목소리를 그 높이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죠. 실제로 이 현재의 문제점에,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사드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회도 하는 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 되지, 자꾸 오당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포나마나 당이, 5당이 색깔이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물타기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이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대화 국면을 또 호도하는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좀 신공안 통치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 좀 여쭤봐야 되니까요. 청와대 5자 회동은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의 SNS 글로 오늘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유족이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자,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부부싸움 뒤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 일단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이 된 바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정진석 대표께서 어떤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정진석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진정성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는 지금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인 박 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말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줄기차게 홍병처럼 벌떼같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정성이 안타까움이라면 그거는 그것대로로 치더라도요. 그 안타까움은 정확한 사실 근거에 기초해서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쭙는 게 바로 그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굉장히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물론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야 그렇게 다시 고발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변론으로 하고 정부 여당의 앞장서가 벌떼것처럼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진석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진정을 살펴보고 문제의 발단은 박원순 현 정부 여당의 정말 수도권의 거대 시의 시장이
네. 다른 데서부터 출발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지. 네네. 이거를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마치 제가 보기에는 너 잘 걸렸다. 자 이제 너 이제 공안 통치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고발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 보나마나 또 엄청난 그 검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야당을 옥죄일 가능성이 예. 나는 의원님. 명약 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면 네, 예. 전후 맥락, 정적 맥락은 둘째 치더라도 예. 다른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약에 주장을 했다면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진석 의원이 책임을 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 팩트에 관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는 그거는 법정에서 만약에 네네. 이것이 끌고 간다면 정진석 전 대표께서 입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입증이 가능한 그게 사안인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점을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시간이 다 돼서 오히려 그런데요. 예. 자, 이제 그 진정성,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진석 의원의. 네. 근데 또 정반대로,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그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사법 처리 요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반대 해석과 주장도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청와대 그 정무수석을 했는 인연보다도 네.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표적으로 해가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은 네네. 결국에서는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가지고 네. 결국에는 또 그 앞에 있는 거를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진실의 여부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부 여당이 벌떼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요구를 하고 했을 때는 네네. 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찬반 문제를 벗어나가지고 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뭐냐라는 쪽까지 네. 논란이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이게 워낙 뜨거운 쟁점이다 보니까 예.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따로 인터뷰 시간을 마련을 하면 출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꼭 응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태옥 의원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했던 그 결과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됐거든요. 좀 성격 파악이 예.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예. 실제로 야당이나 이런 분들의 협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 기본적으로 그 안보 위기를 가져온 주범은 김정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위기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는 물론 김정은이가 만들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력의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는 상수로 두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능하지도 않는 운전론이니 그리고 온 자유우방이 동맹이 뭉쳐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데 거기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지금 해가지고 협상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람 빠지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네. 가중시키고 있는 이 근본적에서 반성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의원님, 오히려 거기 그리고 또 5당 대표 안에 보면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또 떠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결국 물타기밖에 안 되는 예. 현 난국을
개선하는 것은 이 현재 대화나 협상이나 운전자론이라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성하는 알겠습니다.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물타기 하는 것으로 한다는 건 오히려 전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안보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위원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청와대 5자 회동의 성격이 안보 쪽에 맞춰져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게 두 가지 점. 첫째,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전 여당 시절부터 예,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주장을 해왔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요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 3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목소리가 대동소이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 본다면 차라리 청와대 5자 회동에 적극 내세우고 있는 무슨 처죠? 고위공직자 공수처요. 예. 예, 공수처 예. 이렇게 돼가 정말 저는 이 전국을 신공안 전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권에서는 신공안 정국이 아니라 적폐청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예,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전부 다 과거 정부, 그 예. 과거도 자기들이 싫어했는 과거 정부에 대한 진정하게 그것도 특정인을 예. 후속시키기 위해서 현 정국을 이끌어간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공안 정국이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그 5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예. 정말 안보 위기를 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아니라 예. 이 신공안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웃는 낯으로 여야가 마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통의 자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요. 그 5자 회동 얘기 좀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로 성격 규정을 하셨지만 예.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자,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요.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회동 불참은 확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확정이라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참석 않는 예, 거고요. 예, 예. 예. 좀 실질적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 정부와 담 샀다고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 대화 형식 자체가 5당 대표가 10명 아닙니까? 예, 예. 거기다가 청와대 관계자 합하면은 적어도 13명이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예. 미리 만나가 사진 찍고 악수하고 웃는 낯으로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핵에 대한 총체적인 난국이라든가 예. 그다음 인사 문제 그리고 언론 장악 문제 예. 그다음에 신공안 통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예, 예. 사람들 불러놔놓고 그런 이제 신공안 통치 정국에 대한 캄플라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사람 만나가 웃는 낯으로 사진 찍고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소통한다라는 쇼통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네. 거기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간다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신공안 통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 지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오로지 모든 것을 검찰로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언론사 문제도 이제 검찰은 아닙니다만은 노동부를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을 한다라든지 그다음 정부 여당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예.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라고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다시 이 정부가